다들 안녕하세요. 주말은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번 방송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이제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올라갈 것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싼 고점 찍고 넥라인, 싼 고점에 대한 이제 넥라인을 이탈하고 나서 시장이 이제 아래로 좀 많이 빠지는 이제 일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아래로 엄청 빠졌다기보다는 현재 굉장히 그냥 얕은 행보 정도를 조금 아직은 좀 많이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변동성이 없이 조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약간 어센딩 트라이앵글 관점에서 현재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면 하락 후에 저점이 좀 올라가고, 하락 후에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저점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이제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 하거든요. 보통 요 수렴 안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보통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성이 나온다 그래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은 사실 상승 쪽이 좀 가깝긴 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올라가는 관점을 저도 이제 좀 많이 유력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센딩 트라이앵글은 약간 올라가는 관점에서 조금 유력한 패턴이다 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세요. 반대는 이제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있죠.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은 하락 후 저점이 자꾸 이렇게 낮아지면서, 위에 이제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은 하락 후 저점이 이제 이렇게 낮아지면서 아래로 좀 빠질 가능성이 좀 높은 패턴이라고 그러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은 이제 고점이 낮아지면서 고점은 그대로고 저점이 올라가면서 이제 올라갈 패턴으로 조금 더 유력하다라고 좀 보면 돼요. 현재 관점에서는 이제 워낙에 이제 변동성이 너무 없다 보니까 뭐 어떤 특정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쪽 방향이 좀 그렇고요. 사실 현재 요 상승 트렌드선이 있거든요. 짧은 이제 단기 어센딩 트라이앵글의 아래선이 이제 있어요. 저점이 안 깨진 이제 선이 있는데, 만약에 요 아래로 이탈한다 그러면 이제 하락 관점이 좀 높아질 거예요. 아무리 상승 관점이 높은 패턴이라고 해도 그래도 아래쪽이 상승에 대한 추세가 아래로까지 깨지면 이제 하락 가능성이 높고, 위로 뚫는다 그러면 여러 번 저항을 받았죠. 하락 후에 이제 밀렸던 가격이죠. 하락 후에 이제 밀렸던 가격을 이제 한 번, 두 번 밀리고 세 번 밀렸던 가격을 만약에 돌파한다 그러면, 사실 이번에 만약에 돌파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이전에 대한 고점이나 더 큰 위까지 이제 조금 보게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아마 이건 이제 순차적으로 좀 보게 되지 않을까요? 올라가면 저항받고 또 이번처럼 좀 저항받고 또 올라가면 또 저항받고 또 올라가면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게 될 거라고 좀 봐요. 이번에도 이제 저항을 좀 받았다라는 거는 이전에 대한 고점 영역이죠. 이전에 대한 고점, 여러 번 저항을 받았던 고점 영역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이제 눌림을 조금 세게 받았어요. 근데 조금은 얕게 받고 이번에 올라가기를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바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어쨌든 상승 트렌드 선은 지키고 어센딩 트라이앵글 관점이죠. 어센딩 트라이앵글 관점에서 현재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상승 트렌드에 대한 추세선이 아래로 깨지면 그러면 이전에 대한 저점까지 조금 내려놔놓고 보셔야 될 거예요. 이전에 대한 저점은 가격이 한 18,200 정도 되는 정도 가격이거든요. 여기까지 내려놓고 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 아래 트렌드 선이 깨지지 않고 이제 위로 돌파를 한다 그러면 이제 상승에 대한 건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제 23,000 그리고 23,000 눌림, 그리고 그 위까지도 훨씬 더 높게 조금 볼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큰 장기적인 하락 트렌드 선이죠. 아주 장기적인 요 하락 트렌드 선을 현재는 나왔단 말이에요. 짧게나마 나왔고,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리테스트 관점이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보통 리테스트는 뭐냐면, 보통 이런 트렌드 추세를 돌파를 하고 나면 요 하락 트렌드 선에 대한 것을 이제 리테스트죠.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간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리테스트 관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현재 이제 리테스트 관점을 조금 좀 불만족스럽게 받고 있다. 조금 편하게 보내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조금 우리를 좀 힘들게 보내고 있다라는 정도로 좀 인식을 좀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에 사실 이렇게 분석을 하기에는 좀 애매할 정도로 굉장히 짧은 관점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요 안에서만 이제 분석을 한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막 여러 가지 막 어센딩 트라이앵글, 디센딩 트라이앵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크게 차트를 놓고 이렇게 보면 정말 아무런 변동이 없는 얇은 그냥 횡보 추세, 진짜 변동이 없는 얇은 횡보 추세라고 또 볼 수도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얘기했던 이전부터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 최근에 대한 저점이죠. 이전에 대한 요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요 저점에 대한 가격은 17,700달러
17,600달러 정도로 제가 이제 요즘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17,600달러 이하에 대한 하락이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충분히 침체기에서 이제 회복기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회복기로 넘어가는 단계가 이런 단계라기보다는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넘어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복기라고 해가지고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감을 놓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번에 짧은 요 관점이죠. 요 관점이라도 하방 이탈은 웬만하면 좀 나오면 그래도 안 좋아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어떠한 추세가 터지기 시작을 하면 정말 이런, 이전에도 보면 요런 관점도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요런 관점이나 이전에 대한 요런 관점도 이제 발생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게 이제 변동성이 없는 단계에서 조금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전에 대한 저점이죠. 이전에 대한 요런 저점은 이탈을 하지 않고 이제 천천히 우상향 쪽으로 올려 나가야지. 단계적으로 올려 나가야지. 그래야지 그나마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생기는 시장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약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저점은 안 깨졌어요. 저점이 안 깨지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전에 대한 저점이 깨지냐 안 깨지냐죠. 주봉 관점인데 이제 주봉 관점에서 저점은 현재 안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이거는 다우 이론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저점은 올라가고 있어요. 한 번에 고점 올라가기가 좀 필요한 것 뿐이에요. 요 한 번에 이제 고점 올라가기가 필요한 건데 현재 이제 요게 안 나와가지고 조금은 답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걸 하나 본다 그러면 이제 윗꼬리, 주봉에 대한 윗꼬리가 두 번 연달아 달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 며칠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하죠. 하락 후, 큰 하락 후에 나오는 이 저점에 대한 바닥권 행보에서 나오는 윗꼬리들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올라가기 위한 약간 꿈틀하는 이런 매수세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할 때 저런 윗꼬리가 나온다 했잖아요. 가장 최근에 보면 비슷할 때가 있었어요. 요때죠. 가장 최근에 보면 요때가 이제 윗꼬리를 두 번 단 거죠. 하락 후에 바닥권 행보를 하다가 안돼, 컴퓨터 멈추면, 잠시만요. 야, 뭐지? 그치. 자, 보게 되면 요때 당시죠. 윗꼬리를 두 번 달았던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요때 보면 이제 하락 후, 자,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 후에 윗꼬리를 두 번 단 캔들을 이제 나왔던 적이 있었죠. 보통 이제 꿈틀꿈틀 이제 걸었던 적이 있었던 데거든요. 이때를 이제 조금 이제 1 차트 쪽으로 이제 짧게 본다 그러면 이때도 하락 후 행보를 좀 오래 하다가 보면 이제 하락 후에 행보를 좀 오래 하다가 올리면 떨어지고.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거죠.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올리고 떨어지고 해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어느 정도 시장이 유지를 해주면 어느 정도는 시장이 이후에 반등 추세로 넘어간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이라도 고점을 넘겨야 되는 거죠. 요 고점들을 넘기는 관점에서 상승이 좀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에서도 이제 보게 된다 그러면 아직 이제 상승에 대한 뚜렷한 추세에 대한 확 반등이 없는 상태에서 워낙에 이제 외부적인 시장이죠. 현재 외부적인 시장을 따라가는 거에서 달러가 이제 저번 주 이제 토요일 날 마감하기 직전이죠. 마감하기 직전에 갑자기 반등을 좀 쳤어요. 갑자기 반등을 좀 치면서 이제 마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스닥은 반대로 떨어졌죠. 반대로 떨어지면서 이제 마감을 하면서 시장이 문을 닫았고, 나스닥은 이제 떨어지면서 문을 닫았고, 달러는 반등을 치면서 이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이제 비트코인 시장은 주말에도 이제 얘네들이 문을 안 열어도 거래를 시작을 안 해도 계속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뚜렷하게 이제 반등이나 이런 게 아마 주말 동안에는 못 나올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주말 시장을 보면 딱히 재미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크게 거래하시는 분들도 주말에는 매매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제 워낙에 비트코인 자체적인 기대 부응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외부가 현재 문을 닫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비트코인 혼자 자체적으로 뭐 큰 상승이 나오거나 큰 하락이 나오거나 이게 아예 이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주말에는 그냥 아예 변동이 없다. 그리고 워낙에
달러가 오르고 나스닥이 떨어지면서 시장을 마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게 마감을 한 거죠. 아마 다음 주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 몰라라는 이런 불안감을 심으면서 이제 마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애초에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뭔가 지금 주말에 혼자서 뭔가 큰 상승을 만들어내거나 뭔가 뚜렷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기는 힘들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뭐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월요일날 돼야지 알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떨어질 때 숏을 잡았어요. 다행히 이제 요때 살짝 떨어지다가 살짝 반등 나올 때 있잖아요. 요 반등이 나올 때 이제 손절을 좀 짧게 잡고 이제 숏 진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숏 진입을 한 거는 이제 자산에 대한 해칭용으로 이제 좀 진입을 이제 개인적으로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롱 포지션도 또 진입을 했어요. 롱 포지션도 사실 저는 롱 포지션이 여기서 진입한 게 아닙니다. 이번에 떨어질 때 진입한 게 아니고 요 앞에서 요때 진입을 했거든요. 한번 떨어지고 2차 하락할 때 요때 이제 진입을 한 거를 포지션을 그냥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볼벤이 뚫리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고 현재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손절만 좀 잡아놓고 있고, 상승 트렌드선이죠. 요 아까 얘기했던 시장에 대한 요 상승 추세선, 어센딩 트라이앵글에 대한 추세선이죠. 요 어센딩 트라이앵글에 대한 요 추세선이 깨지면 이제 롱 포지션은 정리를 할 거지만, 그게 깨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조금 개인적으로는 우세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뚜렷한 움직임은 없으세요. 지금 현재 뚜렷한 움직임은 없어서 비트코인이 주말 안에 뭔가 움직임을 만들지 않고, 아마 시장이 내일이죠. 월요일날 아침 8시 정도에 이제 나스닥하고 달러 시장이 문을 열리거든요. 보통 6시, 8시 이때쯤 되면 이제 문이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큰 변동 없이 움직이다가 아마 시장이 이제 외부 시장이 열리면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아마 비트코인이 거기에 맞춰서 방향성을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달러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간다 그러면, 달러는 한번 빠졌죠. 달러는 한번 쭉 빠졌다가 단기 반등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하락은 어떻게 돼요? LBC죠. 보통 기본적으로 LBC 관점에서 한 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달러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나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라고 한다 그러면, 지표적으로 좀 본다고 해도 현재 구간에서는 만약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 만약에 여기서 달러가 또 고점을 넘기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일봉상에서 굉장히 짙은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 가능성이 이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부터는 올라가는 거, 이제부터 나오는 달러에 대한 반등은 이제 약간 시장에 대한 버거운 반등이 좀 될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 또한 이제 달러가 이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버겁고 이제 중력을 좀 느끼는, 이제 압력을 좀 느끼는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호재가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처럼 다이버전스처럼 이전에도 보게 된다 그러면 한 번 오르고 나서 조정받고 한 번 더 오를 때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한 번 더 깊은 하락을 좀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달러가 만약에 반등을 쳐서 정고점 넘긴다고 해도, 이번에는 RSI가 과매수 영역에, 그러니까 과열에 한번 들어갔던 이후에 나오는 추가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반등은 시장에 대한 이제 거품성 과열로 인해 가지고 빠질 때는 더 급하게 빠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달러가 이렇게 빠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빠지는 일은 올해는 없을 거라고 보고, 이제 올라가는 관점에서 이제 단기 조정 관점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이 이제 그나마 우리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하니까 좀 숨통이라도 그나마 좀 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조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쌍바닥 이제 하락 후 반등 이후에 이제 조정을 조금 리테스트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단기 반등이 좀 컸어요. 단기 반등을 좀 세게 친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끌어올린다고 하면, 근데 나스닥은 좀 원래 이런 움직임을 좀 많이 합니다. 나스닥은 좀 이렇게 출렁출렁 움직임을 좀 많이 올렸다가 뺐다가 다시 세게 올렸다가, 그러니까 올렸다가 뺐다가 다시 세게 올렸다가 뺐다가 저점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원래 나스닥은 좀 이런 움직임이 조금 커요. 이렇게 이런 움직임이죠. 빼고 넘기고 또 빼고 다시 올리고, 요 약간 요런 있잖아요. 빼고 올리고 빼고 올린 다음에
쫙 뺐다가 다시 쭉 이렇게 올리는 약간 요런 요런 움직임 나스닥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리테스트를 좀 거치고 있는 거 아닌가, 리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조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심각하게 하락으로만 빠진다 안 다면 월요일날 그런다 그러면 천천히라도 시장은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일 거라고 조금은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점이 깨진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만약에 이전에 대한 큰 저점이죠. 큰 저점인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이죠. 중요한 저점 17,600달러죠. 여기 이전에 대한 저점. 이 이전에 대한 저점이 만약에 이탈을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지금 어센딩 트라이앵글이죠. 약간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에 이제 상승 트렌드선, 요 아래 트렌드선 요거 있잖아요. 요것도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아마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상승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자꾸 상승한다고 하는데 상승 안 나오고 오르고 떨어지는 반복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자꾸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저점이 안 깨져서 그래요. 딴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희망회로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에이 깨져요, 올라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저점이 안 깨져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원칙과 기준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이제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저점이 만약에 깨지면 그때부터는 상승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할 거라고, 어느 정도 방송이나 이런 이제 시장적인 부분에서 하락적인 이야기만 좀 많이 할 거라고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면 되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어느 정도 매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말 동안 비트코인 시장 아까 얘기했죠. 달러나 나스닥이 이제 시장이 열릴 때까지는 딱히 움직임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 집착하지 말고 주말에는 좀 많이 쉬시고요. 달러랑 나스닥이 열리면 그때부터 이제 좀 주시하는 걸로 좀 보시고요. 시장은 충분히 아직까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 졸여가면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말 동안 분석이 그래고요. 사실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방송 프로그램이 오류가 자꾸 나가가지고 원래 몇 시간 동안 지금 그 프로그램 곤치다가 결국 안 돼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요. 조금 더 노력해서,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절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 동안에도 많은 분들 방송하시니까 가서 좋은 관점 받으셔가지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석의 그레이였습니다.